2026 시즌 시작하고 김도영 차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할 2푼 4리. 2024년 MVP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4월 14일 통산 세 번째 말로 홈런으로 홈런 공동선두 합류. 그리고 어제 4월 15일 자월 솔로 홈런 비거리 125m, 시즌 5호포를 추가하며 홈런 공동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이 반등이 단순한 운인지 아니면 2024 MVP가 진짜로 돌아온 건지 5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보시죠. 끝까지 보시면 이 반등이 왜 일시적 불꽃이 아닌지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부터 보시죠. 이틀 동안 홈런 2개, 그냥 안타 2개가 아닙니다. 홈런 2개거든요. 4월 14일 김도영이 개인 통산 세 번째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이 한 방으로 최하위권을 맴돌던 타율이 반등세로 돌아섰고 그 순간 홈런 공동선두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5일 키움전에서 7회 말 자월 솔로 홈런, 이게 시즌 5호포였고 공동선두 자리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진에 빠진 타자가 다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신호가 바로 장타입니다. 단타 몇 개로는 스윙이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빗맞은 안타일 수도 있고 수비 실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 홈런과 솔로 홈런은 다릅니다. 배트 스피드와 히팅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절대 담장을 넘길 수 없어요. 단순히 한 경기 잘 쳤다가 아니라 이틀 연속 가장 강한 타구를 담장 너머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컨디션 회복이 아니라 스윙 자체가 돌아왔다는 신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월 15일에 친 그 홈런의 비거리 125m. 이 숫자 하나만 더 들여다보면 왜 이 반등이 진짜인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숫자는 비거리 125m입니다. 4월 15일 7회 말 김도영이 친 자월 솔로 홈런의 비거리가 125m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냐면요, 같은 날 기아 타자들이 친 타구 중에서도 최장타급이었거든요. 같은 날 김호령이 친 시즌 첫 홈런 비거리가 120m였는데 김도영은 그보다도 5m를 더 보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부진기에 타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빗맞은 타구입니다. 배트 중심이 아니라 끝에 맞거나 타구 각도가 낮아서 땅볼만 굴러가죠. 2할 2푼 4리라는 타율이 나온 이유도 결국 타구질이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25m라는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 타구 각도도 담장을 넘기기 딱 좋은 발사각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잘 맞았다가 아니라 스윙 메커닉 자체가 복구됐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김도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날 김호령의 120m 투런, 김규성의 적시 2루타, 박재영과 나성범의 연속 적시타까지 타선 전체가 제대로 맞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비거리보다 이 홈런이 어떤 순간에 터졌느냐입니다. 다음 숫자에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숫자는 하루 3안타 2타점입니다. 4월 15일 김도영의 스탯라인을 뜯어보면요, 3안타 2타점. 숫자만 보면 평범한 멀티히트 같지만 이 2타점이 나온 위치가 중요합니다. 1타점은 1회 말 동점 적시타였습니다. 기아가 1회 초에 트렌턴 브룩스의 적시타로 먼저 실점한 직후였거든요. 팀이 뒤지자마자 바로 따라붙는 동점 타점. 흐름을 넘겨주지 않는 중심 타자의 역할을 정확히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타점이 바로 7회 말 쐐기 솔로 홈런이에요. 경기 중반 기아가 리드를 잡고 있었지만 키움도 박주홍, 김지석, 이주영의 솔로포로 3점을 따라붙은 상태였거든요. 한 점만 더 내주면 뒤집힐 수 있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7회 말 달아나는 홈런. 이범호 감독이 경기 후에 직접 7회 말 김도영의 달아나는 홈런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회 동점 적시타 더하기 7회 쐐기 홈런. 경기 초반과 후반, 그러니까 따라가기와 달아나기를 한 타자가 모두 책임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한방 터트리는 홈런 타자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타자의 그림이에요. 단순히 숫자가 좋은 게 아니라 생산의 질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루짜리 반짝일까요? 네 번째 사인에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번째 숫자, 바로 홈런 공동선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작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김도영은 2024 시즌 KBO MVP입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였죠. 그런데 2025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이 무려 3차례나 찾아왔고 30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시즌을 통째로 잃은 거예요. 부상 복귀 타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게 뭘까요? 장타력입니다.
하체 밸런스가 무너지면 스윙에 체중을 실을 수 없고 체중이 안 실리면 공이 멀리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복귀 후 한동안은 단타 위주의 타격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팬들이 김도영 2할 2푼 살이라는 타율 앞에서 불안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부상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중순 시점에 그는 이미 시즌 5호포로 홈런 공동 선두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공을 멀리 보내는 타자 중 한 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성적이 돌아온 게 아니라 부상 복귀 타자에게 가장 어렵다는 장타력 지표에서 리그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신체 회복과 스윙 회복이 모두 완료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김도영이 돌아왔다고 말하기에 충분한데 마지막 5번째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가장 소름 돋아요. 마지막 숫자, 팀 6연승입니다. 김도영의 반등은 개인 기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아의 팀 성적과 정확히 포개져요. 4월 12일 기준 기아는 5승 7패, 공동 7위였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현재 8승 7패, 공동 4위로 올라섰어요. 사흘 만에 승수를 3개 쌓으면서 순위를 3계단 끌어올린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뭘 했느냐? 한화 3연전 싹쓸이, 그리고 키움 3연전 위닝 시리즈. 파죽의 6연승이거든요. 공동 2위 LG, KT와의 격차도 단 2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중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던 팀이 단숨에 우승권 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월 15일 7대5 키움전 승리. 그날의 결승타가 누구의 방망이에서 나왔죠? 7회 말 김도영의 쐐기 솔로포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구에서 가장 고전적인 상승 공식이 바로 중심 타자의 반등, 팀 타선 활성화, 연승, 순위 상승입니다. 김도영은 지금 이 공식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리드 데일이 14경기 연속 안타로 KBO 역대 외국인 2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김호령이 마수거리 홈런으로 커리어 터닝 포인트를 찍었고, 불펜은 이태양 이후 무실점 행진. 여기에 중심 타자 김도영까지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김도영 한 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의 반등이 팀 전체의 엔진을 다시 돌린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이틀간 홈런 2개로 수인 자체가 돌아왔다. 둘, 비거리 125m로 타구질이 복구됐다. 셋, 3안타 2타점으로 경기 양끝을 지배하는 생산력이 살아났다. 넷, 홈런 공동선두라는 위치로 부상 후유증 걱정이 사라졌다. 다섯, 팀 6연승과 정확히 맞물려 순위 상승까지 이끌었다. 5개 숫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2할 2푼 살이라는 차가운 출발 앞에서 흔들렸던 팬분들, 이 5개의 사인이 쌓이고 나면 이게 왜 일시적 불꽃이 아닌지 느끼실 겁니다. 2024 MVP는 지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경기가 벌써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숫자들 어떻게 보셨나요? 김도영의 이 반등이 이틀 불꽃일지, 진짜 MVP 복귀의 서막일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요. 다음 경기 데이터도 나오는 대로 바로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야구 데이터 연구소였습니다.